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내수와 소비 부진에 대한 현안 분석 보고서 2편을 냈고요. 그리고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통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 이렇게 한 편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망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동양 총괄을 맡고 계신 김지연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1, 4분기 국내 총생산은 수출 회복세가 지속된 가운데 기저효과도 작용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계절 조정 전기 대비로도 1.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월 단위로 집계되는 산업생산 지표가 여전히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1, 4분기의 높은 성장세가 향후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수는 고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주요 시장 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미약한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는 연초 공사 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건설 수주의 누적된 부진을 감안할 때 향후 둔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며 경기 부진 완화를 이끄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세계 교역량의 부진도 완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순대외 자산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 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취업자 수의 증가폭도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급등에 기인하여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되면서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고용시장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취업자 수는 내수와 밀접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2023년에 이어 2024년과 25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도 이어지면서 양호한 수출 여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IMF는 미국의 강건한 경제 성장세를 반영하여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5년에도 동일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은 우리 수출에서 비중이 높은 메모리 부문을 중심으로 2024년에 크게 반등한 뒤 2025년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도 우리 경제의 단기적 위험을 축소시키는 요인입니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향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종합하면 향후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교역 부진이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도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또한 고금리 기조의 영향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희석되고 수출 물량과 가격 회복 등에 따라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면 물가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는 범위 내에서 거시경제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내수 부진은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적 통화 정책의 불가피한 결과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물가 상승세는 뚜렷한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세가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할 전망임을 감안하여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서서히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정책도 코로나19 위기 이후 확대되었던 적자폭을
정부가 제시한 재정 준칙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수 있어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 25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입니다. 2024년과 25년 세계 경제는 2023년에 이어 3.2%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원유 도입 단가는 지정학적 불안을 반영하여 2024년에는 작년보다 높은 배럴당 85달러를 기록한 후 2025년에는 82달러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원화 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25년 국내 경제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는 2024년에 수출이 급증하면서 2.6%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내수 부진이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4년에 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2023년에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2025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에서 25년의 평균으로 보시면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소비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1.8% 증가하는 데 그친 후 2025년에는 부진이 완화되면서 1.9% 증가할 전망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감안하면 민간 소비의 부진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 투자는 2024년에 반도체 경기 상승으로 2023년에 0.5%보다 높은 2.2% 증가한 후 2025년에는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면서 3.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건설 투자는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2023년부터 나타난 건설 수주 위축의 영향으로 2024년에 1.4%, 2025년에 1.1% 감소할 전망입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상품 수출은 반도체 수요 확대에 주로 기인하여 2024년에 5.3% 증가한 후 2025년에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증가폭은 2.3%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 수출의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총 수출은 2024년 5.6%, 2025년 2.4% 증가할 전망입니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역 조건도 개선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상품수지는 상품 수출의 확대와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으로 2023년에 341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되면서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750억 달러, 82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 본원, 이전 소득 수지는 2023년 해외 배당 수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영향으로 14억 달러의 일시적 흑자를 보였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마이너스 46억 달러, 마이너스 4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2023년에 355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되며 2024년에 700억 달러, 2025년에 78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4년에는 내수 부진으로 2023년에 3.6%보다 낮은 2.6%를 기록한 후 2025년에는 물가 안정 목표 수준과 유사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도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2023년 3.4%에서 24년 2.3%, 25년 2.0%로 물가 안정 목표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의 영향이 반영되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3년 33만 명에서 24년 24만 명, 25년 17만 명으로 점차 축소될 전망입니다. 실업률은 24년 2.8%, 25년 2.7%로 23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망의 위험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은 향후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리 재정 수지 적자폭을 점차 축소해 나가며 재정 건전성 유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축소되었습니다. 금년도 관리 재정 수지가 이미 92조 원의 작지 않은 적자로 계획되어 있고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수년간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정부가 제시한 재정 준칙의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준칙 도입 이전이더라도 관리 재정 수지 적자폭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 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지출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 등 유사시 재정이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급증한 총 지출을 위기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관측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총 지출은 다소 확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총 지출 규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경제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소요를 감안하여 지출 구조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재정 수요 확대를 감안하면 지출 구조 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 채무의 급증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의 건강 상태 개선을 반영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해 향후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가 목표 수준에 수렴해가는 속도에 맞추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조적 물가상승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감안할 때 선제적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중기적 시기의 물가 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농산물, 석유류 등 변동성이 높은 품목의 일시적 물가 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물가와 경기 흐름을 감안하여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유로존 등은 자국의 경기와 물가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차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한 경제성장세와 물가상승세를 보이는 미국은 고금리 기조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경기가 부진한 유로존은 이른 시일 내에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또한 경제 여건이 다른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정책 기조에 동조화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대외자산 및 외환 보유의 규모를 고려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해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책은 현재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크게 높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제 주체의 자기 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등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계와 개인 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증권업권의 부동산 PF 연체율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 및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산 정리를 통한 재무 정상화 등을 유도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주 단위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시장 본연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하지 않도록 전세자금 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DSR 규제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산정 시 향후 소득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상환 이력 등 신용평가의 중요한 정보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약되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평가가 제약되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거나 이를 우려한 금융기관이 대출 공급을 전반적으로 축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네, 김지현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경기 흐름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간 측면이 있고 그 결과로 이제 고물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고물가 현상에 대응해서 한국은행에서는 2022년 하반기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고금리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내수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안정되는 그런 경로를 우리가 기대를 했었고 지금 현 상황에 와서 보면 그 정책이 잘 작동하면서 현재의 경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면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그 고금리 기조도 점차 중립적으로 가면서 우리 경제가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갈 것으로 저희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재정 정책은 지금 다소 확장적인 기조라고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경제가 조금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면 재정 적자 폭도 줄면서 재정 정책도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